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 관계에 대한 영상의 두 번째 영상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엄마와의 관계로부터 생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키워졌다는 어떤 증거, 특징, 신호입니다. 상담사 웬디 베리와 심리학자 크레이그 말킨이 정리한 6가지 자기애수 인격장애라는 것은 스펙트럼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성장한 성인들, 내면 아이가 있는 그 내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6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특징을 하나씩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해당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별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끊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를 받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해봤자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를 체험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주 기본적인 필요, 우리가 정말 살려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려면 가장 정말 기본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이러한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어디 이상하든지 미쳤든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성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굉장히 가치가 없고 두려움에 많이 쌓이게 되죠. 불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최대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수 인격장애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잘못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특징이 있네. 그럼 내가 받았던 이 메시지는 잘못된 거였어. 이것은 왜곡된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메시지를 분간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애수 인격장애? 특징을 보다가 내가 자기애수 인격장애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 몇몇 자녀들은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학대를 받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요. 그래서 내가 부모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방식대로 이제 나는 내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그 메커니즘, 그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강하게 먼저 내 힘을 과시해야지 내가 먼저 밟히지 않는다. 나를 이제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학대하는 상황에 있다. 내 부모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연인이나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를 학대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로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정말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랐던 자녀들은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부적절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안에 쌓여있었던 슬픔, 외로움, 고립감, 두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자기애수 인격장애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 아래 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엄마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형제를 차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 형제가 있다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제 장애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나의 연장선으로 보죠. 타인을 나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 한 명을 나르시시스트가 골라요. 그래서 이 자녀는 나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자녀예요. 이 자녀한테는 관심을 주고 칭찬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제 성취를 보여줘야 되죠. 그쵸? 뭔가 이뤄내야 되는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르시시스트는 한 명의 자녀를 또 고릅니다. 이 자녀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 모든 비난, 모든 불안감, 모든 죄책감을 다 던져놓는 대상입니다. 자, 이런 자녀는 스케이프고트라고 부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놓으면서 계속해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아이, 골든차일드, 초즌차일드, 선택된 아이와 스케이프고트는 매우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매우 다르고 이들은 종종 대립이 되고 성인기에 대해서도 대립이 됩니다. 스케이프고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만든 내용이 있어요. 이것 역시 제가 아래 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본인이 스케이프고트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 내용을 나의 형제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든차일드였건 또 스케이프고트였건 이 둘은 대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와 대립을 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며 두 사람의 의도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각각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받았던 역할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경험을 나누고, 왜냐면 골든차일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정말 끊임없이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감 너무 심했었고, 스케이프고트는 또 스케이프고트대로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화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 유형을 꼭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여러분은 엄마의 자녀가 아니라 엄마의 남편이 되어준 것 같은 기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끄는 방법이 뭐냐면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라든지 시댁에서 누가 나를 구박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또 뭐 누구 고모 뒷바라지를 해주고, 내가 뭐 친정에서는 또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고 하면서 본인이 희생한 이야기,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자기의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문제가 정말 크고 위중하고 중대하다고 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불을 끄고, 근데 또 사건이 일어나면 또 그걸 끄고, 그래서 이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끄게 됩니다. 아니면은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마의 뒷수습을 해주는 거죠. 감정적인 뒤처리. 이 자녀는 엄마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더 많이 지지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요구는 늘 무시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엄마가 늘 항상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거를 내가 수습을 해주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면 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이 내면 아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인색해요. 나한테 너무 인색하거든요. 늘 항상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저 사람이 희생했어, 저 사람이 불쌍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5번째는 끊임없이 성취를 위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몇몇 자녀들은 내가 이 세상에 적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을 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성취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성취와 성과를 추구할지라도 이 내면에는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수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굉장히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는 성과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보는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시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자기가 한 일을 계속 이제 과장하고 부풀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고 혹은 진짜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집안에서 저런 성과를 냈을까 싶을 만큼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이미 나 자신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학대했었던 부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감정을 갖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본인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쌓다 보니까 성인기에 돼서 이러한 인격장애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성격의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막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수강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더 돈을 벌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하지 않아. 이렇게 나의 열등감, 나의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고달픕니다.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도 사실 많이 쌓이게 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을 좀 내려놓는 방법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충분히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나 자신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 6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6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레슨을 한다고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말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 위에 씌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일단 본인들 스스로를 자기가 되게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취향이라든지 나의 직업, 내가 공부하는 거, 나의 배우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너무 많이 이제 간섭을 하고 조종을 하려고 듭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려면 연락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부모가 굉장히 학대적이거나 아니면 나를 굉장히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다면 연락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우 콘택트, 그래서 연락을 좀 최소화하다든지 혹은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부정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한다. 또는 부모가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매일 거짓말을 일삼고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락을
최소화하거나 안 하면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이 되셨나요? 저는 6가지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신호 이외에 제가 과연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책에서 우리 엄마가 자기에서 인격장애인지 확인해보는 그 리스트를 30일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 엄마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